안녕하세요. 그래스워퍼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 알고리즘을 켜주시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모델링은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바운딩 박스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박스로 바꿔버렸는데 이 건물만 빼고요. 이것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냥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스호퍼 분석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환경 분석은 먼저 우리가 왜 환경 분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돼지는 이렇게 어, 디셈버부터 페브루아리까지 조사를 했고 1시부터 24시까지 즉 하루 종일 그리고 1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의 3개월 내내를 조사한 것과 같죠. 즉 겨울인데요. 그때 이 남쪽에 이 건물의 영향으로 레디에이션이 그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춥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덥죠. 이건 아, 대한민국은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을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 주변 건물은 전체를 하고 이걸 컨트롤 눌러서 눌러주시면 제외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각도를 찾는 것은 여기서 저는 이걸 자주 써요. 그 전에 이걸 클릭해 놓고 누르는데요. 사우스 이스트로 해서 줌 셀렉티드로 당겨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샷을 저장해 둘 거예요. 라이노 8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튼 라이노 8 유저님들은 직접 샷을 잡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 방금 하이드를 눌러서 여기 있는 개체들을 다 지웠죠. 지워진 건 아니고 가려진 겁니다. 여기 일사량 분석이 true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날짜는 12월부터 2월까지고 데이는 1월부터 30일, 시간은 0부터 24로 돼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후 정보를 근거로 이게 나온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PW 맵을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계하는 대지와 가장 가까운 곳을 클릭해서 커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P를 눌러서 저는 이미지로 저장해놨고 150 dpi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눌러서 빼주시면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색깔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설정해 둔 거네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군요. 이건 제가 추가로 어둡게 만들어 주려고 입력해 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냐면 지오메터리라고 해서 아까처럼 여기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set1 brief처럼 set1 지오메터리로 입력해 주시고 여기 컬러 스워치와 커스텀 프리뷰로 연결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이런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뷰 상태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원하는 분위기의 톤의 다이어그램 얻을 수 있겠죠. 아까 여기는 블랙이었는데 그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이 자체는 이런 빨간 색깔인데 제가 다이어그램, 건축학과 분들이 다이어그램 퀄리티에 신경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바람도 이렇게 트루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긴 대지가 3만 제곱미터여서 거기에 맞게 제가 키워둔 상태입니다. 가끔 작은 건물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스케일 바를 다운로드 하셔서 거기에 맞게 해서 다이어그램처럼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윈드 바운더리라는 건데 바람의 평균적인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건 주변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 EPW 맵 상의 어떤 지형에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40m에서 120m까지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트를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걸 움직인 거고요. 40으로 미리 해두겠습니다. 0m부터 200m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 또한 제가 그렇게 해서 0부터 1.0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썬패스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클릭해서 프리뷰를 눌러야 돼요. 지금 안 보이죠? 그건 바로 여기 어딘가에 네, 잘 안 보이는군요. 나타났기 때문인 건데
아마 0,0,0의 좌표에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두 개를 해서 0,0,0으로 하면 아마 이 부분이 좌표로 뜰 거예요. 그래서 100 더트 포인트 하고 여기부터 바로 아까 제가 체크한 여기까지 해서 muve로 하겠습니다. move 하고 이게 포인트 데이터가 아니어서 그렇군요. 이거 전체를 연결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 여기 센터 포인트 드디어 찾았네요. 센터 포인트는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연결한 상태에서 해서 그렇죠. 네, 됐습니다. 센터 포인트를 여기로 가져와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것 또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피스는 이건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오피스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해가 낮게 떠서 눈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동쪽이랑 서쪽은 이 각도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그 점까지 찍히는 그 각도를 기반으로 루버를 설치해줘요. 아침에 특히 6시엔 출근을 안 해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제일 높은 것은 하지이고 제일 낮은 건 동지인데요. 이 시간대에 출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환경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여름에는 해가 이때 뜨는 건데 아마 5시쯤일 겁니다. 겨울에는 이때 뜨는 건데 아마 요즘이니까 7시 요즘은 아니군요. 되게 늦을 거예요. 그러면 출근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한 7시쯤을 여기라고 칠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 루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이 구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눈부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잠깐만 눈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창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설계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똑똑하신 건축학도님들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반대로 이 좌표를 여기에 입력해서 0,0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입력해줘도 결과는 같을 줄 알았는데 같지 않네요. 저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포인트를
일치시켜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인트는 아까 바람 경향 또는 레디에이션 로즈를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3개월 단위로 돌렸더니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스케일을 충분히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네요. 끝까지 줄였는데도 결과가 같네요. 아하, 네. 줄어든 거였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걸 높이면 소수점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원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부분이 이 대지 부분과 겹쳐서 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건데요. 2m만큼 높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딱히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브로 Z 방향으로 2m만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겨울이고 또 여름도 있잖아요. 당연히 여름에는 일사량의 총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여름을 돌려본 건데요. 392고 237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더운 게 더 중요한가 겨울에 추운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이 최대값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건 그냥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파란색 부분은 물론 파란색이 가장 낮고 빨간색이 제일 높겠지만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온도로 나왔을 때 여기가 1.5도, 1.9도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지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데이터가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나온 건데 바로 바람이 북풍이 불기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에는 바람이 더 적게 불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베르누이 현상처럼 얘네들이 어떤 물체 역할을 해서 바람이 서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가게 되는 모양이었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춥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건 체감 온도라서 그 시간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1.5도에서 1.9도 차이라면 거의 무의미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놓았을 때 그 바람의 흐름 또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중 하나 우리가 1.5도부터 1.9도밖에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았으면 전체가 파랬으면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제가 말로 설명해서 괜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12월부터 2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239까지
자연스럽게 최저값부터 최대값까지 보여주는 건데요. 레전드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말이 꼬였네요. 저희가 만약 100가지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100 이상이면 사실 다 똑같다, 그건 다 따뜻하다 라는 값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레전드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이렇게 0부터 100까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9단계로 했어요. 바로 여기 레전드 파라미터에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10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9단계로 바뀌었죠. 그러면 전부 다 괜찮다고 나오는군요. 실제로 여기가 큰 차이가 없었나봐요. 이 정도면 다 이 단 안에 들어왔었나봐요. 이렇게 이 최저값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만약 100만 넘기면 된다 였으면 아까처럼 여기 아래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됐을 수도 있겠네요. 슬라이트 아월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제일 큰 시간이 900시간인데 우리가 700시간만 높으면 700시간만 넘으면 다 똑같은 걸로 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700이라는 숫자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영역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값을 바꾸거나 최대값을 바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야 이 상대적인 값들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이건 당연히 뭐 400 그리고 300 사실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값이라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세부적으로 매스를 보여줄 때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천장을 이건데요. 천장을 데이터 값에 포함했다면 이 내부가 거의 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건데 천장이 엄청 빨갛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파랗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그건 분석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최대값을 상당히 낮춰줘서 내부 환경에 맞게끔 조정해서 이런 모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향인데 수평 루버, 수직 루버를 비교해 본 거네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여름과 겨울만 보여주거나 12월 22일과 6월 22일 이런 식으로 동지와 하지만 설정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좀 더 많이 분석해서 거의 없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본인의 시간과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이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다 해봤네요. 사실 봄과 가을은 열 환경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에어컨도 안 켜고 히터도 안 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 여름과 겨울만 돌리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높이 설정도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쓴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자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개인적인 연락이 안 닿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제작하든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